작년 초에 여기서 뭐 2024년도 경제 전망을 얘기하면서 2024년 경제 환경은 마치 살얼음판을 걷듯이 조심스러운 형세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올해 경제 환경을 간단히 표현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작년에는 우리 그 열이 박빙, 뭐 살얼음판 걷듯이 뭐 이렇게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은데 역시 2025는 내후 외환의 불확실성, 이것이 가장 모든 그 경제 주체에게 생생하게 다가오는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올해 그 경제 전망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지금은 국민 경제를 위협하는 외부 환경 변수들이 정말 산적해 있죠. 비상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정부는 적시에 적절한 대응과 또 적응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는 정부의 그러한 노력을 뒷받침하는 것이 국민이 기대하는 상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정치와 정부가 하는 그런 양을 보면 외부 환경의 도전과 또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는커녕 내부 갈등과 혼란을 더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이런 지금의 상황 정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에게 한마디 좀 해야 하겠다. 이렇다면 지금이 어떤 지적을 해야 될 상황인지 이런 걸 좀 고민하게 됩니다. 지금이 엄중한 시기임을 인식해서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정치를 올바로 하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새해를 맞이해서 덕담, 희망과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좋을 텐데 올해 경제 전망은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다고 하니까 제 마음이 정말 무겁습니다. 황 박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도 들려주시죠. 대표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새해는 좀 좋은 이야기도 좀 하면서 축복을 해야 되는데 경제가 어렵다, 더 나빠질 수도 있다, 허리띠 바짝 졸라매서 이런 이야기 하니까 조금 그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러나 뭐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처한 상황을 그냥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대표님께서 이렇게 불편해하시니까 혹시 그 까마귀가 짖으면은 이게 흉조일까요, 길조일까요? 예전에 보통들은 흉조라고 흉조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예전에 그 아주 오래된 그 100년도 넘은 소설이 그게 그 금수회의록이라고 들어보셨죠? 금수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죠. 금수들이. 안국선의 그 금수회를 보면 여러 가지 짐승들이 나옵니다. 날짐승, 들짐승 해서 금수인데 그들이 회의하면서 인간의 그런 부조리라든지 모순을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건데 거기는 뭐 호랭이도 나오고 여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뭐 개구리도 나오는데 그 중에 맨 먼저 나오는 게 까마귀입니다. 그러니까 까마귀가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가 이렇게 까마귀는 운다고 그러지 않고 짖는다고 얘기들 많이 해요. 까마귀가 울면은 나쁜 흉한 일이 생긴다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흉한 일이 생길까봐 미리 경고하려고 얘기를 했는데 그 경고를 경으로 듣지 않고 결과만 보고서 자기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억울하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경제가 나빠질 수도 있으니 미리 유의하자. 그런 것도 거의 까마귀의 그런 짖음과 비슷한 게 아닌가. 뭐 운명은 정해진 게 아니라 선택을 통해서 바꿀 수 있으니 그냥 이대로 가면은 나빠질 수 있다. 그러니 미리 주의하고 경계해서 바꿀 건 바꾸면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안국선님의 소설 금수회의록 옛날에 보고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서도 까마귀가 한 말은 듣기에 불편해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직시해야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럼으로써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의 연장선 상에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더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올해 성장률 1.9% 전망치를 얘기할 때 설상가상의 두 가지 걱정거리가 있다고 말씀하셨었죠. 예, 그 중에 하나가 내후 외환의 불확실성이라고 했는데 나머지 다른 하나는 뭐 어떤 건가요? 예, 이게 우리가 그 2% 미만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것이 올해가 2025년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2% 성장대로 올라가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 이제 걱정거리입니다. 이미 이제 한국은행에서 2025년 경제 성장률 전망하면서 2026년도 것도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2026년 전망치도 1.9%라고 예상을 했어요. 계속해서 이제 2% 회복은 어려운 것처럼 이야기하고 이런 게 우리가 장기적인 추세면을 볼 때는 계속해서 성장률이 둔화된다. 자꾸 떨어지면서 어느 순간은 성장 엔진이 멈추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가 있었죠. 혹시 대표님 2013년에 한국 경제는 가마솥 안에 앉아 있는 개구리 형국과 같다라는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그게 2013년입니다. 예, 벌써 10년이 넘었죠. 그때 이대로 계속 가면은 한국 경제는 조만간 성장 엔진이 멈춥니다. 그게 2030년 초반에 가면은 이제 0%까지 떨어진다는 거죠. 예,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 그게 이제 드디어 오고 있는 중이라 이런 걱정거리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도 그 당시 이야기를 이제 기억하게 되는데 이대로 가면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 멈출 거라 뭐 이런 경고음이 들렸던 거죠. 그래서 구조 개혁 또 규제 개혁 이런 걸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다들 뭐 그랬죠. 그런데 지난 10년간 성과는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뭔지 이런 부분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하여튼 경제가 이제 어려워지고 성장 엔진이 멈출 수 있다고 하면은 이제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어떤 원인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인과응보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보면은 원인을 찾아서 문제를 고쳐 나가야 되는데 대표님 말씀대로처럼 규제, 제도에 문제가 있다. 과거에 만들어진 제도가 새로운 경제 게임 양상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니 새로운 환경에 맞게끔 규제도 바꾸고 제도도 혁신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왔는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죠. 아마도 가장 큰 문제는 정치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이렇게 단기성 포퓰리즘에 그 치우친 정책을 펼치고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규제를 고치기는커녕 계속해서 그 창의와 혁신을 가로막는 그 규제들을 양산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훌륭한 지도자의 부재. 한국에서도 이쯤 되면은 그 영국병을 고쳤던 마가렛 대처 같은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대표님은 나라를 지켜야 되고 예. 나라를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경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처는 워낙 인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도자가 나타날지. 그래서 혹시 대표님은 뭐 대처 기회가 되신다면 대처 같은 경제 정책을 펴실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또 국제적으로 존경하고 뭐 이렇게 했죠. 최근 들어서 약간 또 뭐 다른 소리 들리긴 합니다만은 영국 경제를 살려내고 또 영국뿐만 아니라 OECD 서구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었죠. 그런 점에서는 저도 하여튼 대통령의 대처 여사 대처 총리인가요? 예, 총리. 대처 총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었던 기억이 납니다. 벌써 시간이 꽤 지났네요. 그렇죠. 그만두신 지가. 예.